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기아 EV4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기아 EV4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기아의 순수 전기차 모델입니다. 얼마 전에 출시되었던 EV3 다음에 EV4가 위치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EV6와 EV9이 현재 기아의 전기차 라인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출시되었던 EV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팩트 SUV 전기차였고 EV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단형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기아의 세단형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엔트리급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EV3는 소형 SUV고 EV4는 세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V4의 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EV4의 세그먼트라든지 경쟁 모델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EV4의 위치와 이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기존에는 K3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기아의 내연기관 세단인 K3가 있었는데 K3가 단종이 됐죠. K3가 단종이 되면서 그 자리를 메우는 모델이 EV4라고 보시면 됩니다. K3 후속이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체하는 모델이 지금 보고 계신 EV4라고 보시면 되고, 해외에서는 K4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것도 세단인데 그 모델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K4가 출시되지 않기 때문에 K3를 대체하는 급의 K3급의 K3를 대체하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경쟁 모델로 보자면 크기적으로 보면 현대 아반떼 모델이 있죠. 그래서 크기적으로 보면 아반떼보다 전장은 조금 더 길고 휠 베이스도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전기차, 이 GMP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기는 아반떼급이지만 휠 베이스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K5 정도 되는 휠 베이스, 그리고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 기아 EV4의 실내 공간 그리고 차량 크기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K3를 대체하는 전기차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아마 가장 쉽게 EV4에 대한 크기 그리고 세그먼트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아 EV3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도 58.3kWh 그리고 81.4kWh 배터리 용량을 이렇게 두 개 EV3와 똑같이 탑재하고 있고, 놀라운 것은 바로 이 EV4의 주행 거리입니다. 1회 충전 주행 거리로 몇 킬로 인증을 받았냐면 17인치 휠 기준으로 533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현존하는 현대기아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긴 거리를 가는 것이 바로 EV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EV3랑 똑같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하셨을 텐데, EV3는 아무래도 컴팩트 SUV다 보니까 공기저항 계수가 이것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0.27이라는 공기저항 계수를 가지고 있고 EV4는 0.23이라는 공기저항 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배터리 용량 그리고 같은 eGMP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주행거리 면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기저항 계수가 이 주행거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EV3, EV4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회 충전으로 무려 533km, 이건 롱레인지 기준이고 스탠다드 기준으로는 382km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인치 휠 기준이에요. 그래서 19인치는 아마 GT라인 휠에 적용이 될 텐데 이 옆에 또 GT라인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GT라인도 한번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사진으로든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영상으로는 아마 처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일 제가 좀 놀라웠던 게 이 후면부거든요. 전면부도 놀라웠고 옆면부도 놀라웠고 후면부도 놀라운데 이 부분, 이 실루엣이 제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너무나도 특이하고 정말 틀을 깨는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형적인 세단이라고 보기에는 좀 정말 특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 리어 글라스가 엄청나게 커요. 이 K5에서도 실제 이런 디자인을 썼었죠. 이 뒤에 있는 글라스, 그러니까 트렁크 부분의 글라스를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렸는데, 지금 이 EV4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글라스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끝인데 지금 틴팅을 안 해서 그렇지, 틴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과 똑같은 컬러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이 전체가 다 유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세단보다는 좀 스포트백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자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따로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를 쓰지 않았음에도 이 그냥 바디 자체가 이 리어 스포일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긋 솟아 올라와 있어서 이 포인트 하나로 스포티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이 트렁크 패널, 이 면이 굉장히 넓다라는 겁니다. 이게 EV6를 보더라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EV6도 이 면적이 상당히 슬림하면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EV6와 비슷하면서도 EV4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약간 엉덩이가 많이 들려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이 플라스틱 패널을 또 굉장히 넓게 썼어요. 그래서 이거 좀 아쉬운데 라고 봤더니 또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림별로 조금 이 디자인이나 소재에 차등을 뒀다. 실제 범퍼 디자인도 이제 GT라인과는 차이를 갖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면부 헤드라이트도 그렇지만 이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세로형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기아의 전기차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EV4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뭔가 슬림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 확실히 세로형으로만 있으니까 더더욱 이 트렁크 패널이 더 넓고 길게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캐딜락 디자이너가 기아에 와서 이 차를 디자인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세로형 요 램프류들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이게 측면에서 보면은 또 약간 이렇게 꺽쇠 괄호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메랑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돼서 이렇게 차량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이렇게 싹 감싸주는 형태의 이 테일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와 옆에서 봤을 때 또 테일라이트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어 스포일러가 기본적으로 이 바디 자체에 흡수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특이하게 와닿았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여기 있는 스포일러, 요게 지금 이쪽에도 하나 있고 저 반대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보통 요거를 양쪽에 이렇게 넣는 모델들이 별로 없는데 여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역학계수적으로도 충분히 이점이 있지만, 실내 공간적인 부분, 실내 공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는 지금 실내가 안 열려서 잠시 후에 다른 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헤드룸을 이렇게 파놔가지고 이 엔트리급 세단이지만 실내 헤드룸 공간을 확보하는데 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면부에서 좀 특이한 부분,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볼륨, 여기 있는 요 패널의 볼륨, 리어 펜더의 볼륨감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빛받는 부분과 여기 빛받는 부분에 요 명암 차이 드러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가 훨씬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빛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면 또 딱 티가 나거든요. 이렇게 보면 진짜 고성능 전기차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프론트 펜더는 이렇게 슬림하죠. 근데 리어 펜더부터가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각적으로 참 만족도가 높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라인이 이렇게 시작돼서 이 안쪽으로 슬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나오고, 그런 전형적으로 멋스러운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EV4의 이 측면, 후면의 라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썬루프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돼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해치백 모델이 없어요. 근데 해외에서는 EV4 해치백 모델도 출시가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출시 예정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치백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실내는 잠시 후에 다른 차로 보여드릴 거긴 한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GT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GT 스티어링 휠이 아닌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고, 실내 컬러를 보더라도 엔트리 세단이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패턴 콤비네이션의 시트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실내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전면부를 아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전면부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보면은 약간 폴스타를 닮은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옆에서 봤을 때 특이했던 게 좀 특이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흥분 상태인데, 일단은 여기 요 앞에 프론트 오버행이 굉장히 짧습니다. 원래 이 전륜구동 세단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오버행 길 수밖에 없는데, 앞에 엔진이 없다 보니까 이 짧은 프론트 오버행을 통해서 좀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고, 충전구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휠 클래딩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원형 혹은 그냥 이렇게 딱 사각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마른 목골로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앞쪽보다 뒤쪽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 헤드라이트 각도와 이 클래딩의 각도까지도 맞춰져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라인이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쑥 떨어지고 이쪽 볼륨감과 이쪽 볼륨감을 또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마치 파도 치듯이 물결 치듯이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이 또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인데, 그래서 어디서 보더라도 이 차의 볼륨감이라든지 그런 완성도를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물로 보는 거랑 좀 다릅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곡선을 많이 쓰고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직선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페라리는 사진으로는 잘 그 양감 이런 게 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도 곡선 이런 걸 많이 썼기 때문에 확실히 사진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이 차의 볼륨감이라든지 라인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실물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각도로 보더라도 이렇게 보이시죠? 라인 여기 덩어리, 여기 덩어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쪽 이렇게 쭉 가서 저쪽도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외장 컬러가 아마 펄 화이트 같은데 펄감이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고,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기아 전기차에서 많이 보던 이 아이스 큐브 형태의 세로형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간 전조등도 이렇게 세로형으로 되어 있죠. 따로 뭐 기역자를 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캐딜락 느낌이 나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 하단부에서는 에어 인테이크 적용되어 있고, 따로 여기가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다 막혀 있고 전방 카메라만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뭐 배터리 냉각 이런 부분, 공기역학 계수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 플라스틱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냥 일반 에어나 어스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휠 한번 볼까요? 옵션으로 들어간 거라서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인치 휠 기준으로 533km를 가기 때문에 19인치는 아마 한 510km대, 520km대로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상당히 긴 거리를 가는 겁니다. 거의 현대기아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긴 거리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를 늦게 사는 게 또 이점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은 진짜 볼 때마다 자꾸 시선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진짜 특이하지 않나요? 진짜 어디서도 본 적이 없던 약간 그런 실루엣이에요. 여기 특히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보면은 약간 진짜 여기만 보면 약간 타르가 느낌도 있잖아요. 타르가 그 911 타르가 느낌도 좀 있어요. 여기만 보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타르가는 여기 탑이 여기 있거든요. 유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타르가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 진짜 특이해요. 뭐 어디서 봐도 특이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무광 블루 컬러가 GT 라인의 익스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단 범퍼가 좀 전에 보셨던 뭐 에어나 어스트림의 그 디자인과는 확실히 다르게 되어 있죠. 근데 커다란 차이는 아닙니다. 이 양쪽 부분이 좀 더 과격하게 되어 있고, 전면부에서는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측면부에서는 이제 휠 디자인의 차이가 있죠. 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아에서 많이 쓰는 이제 투톤 휠이 적용되어 있고,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고, 휠캡 커버까지 이렇게 기아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뭐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다. 기아 로고가 치우쳐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앞서 플라스틱 파츠였던 부분을 다 블랙 유광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감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짝반짝한 느낌이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럽고 스포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플라스틱 파츠라고 하더라도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뭐 안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무광 요 블루랑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약간 그 수입 브랜드로 치면 BMW가 파란색이랑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기아도 요 무광 파란색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브랜드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밖에도 EV6가 있는데 약간 요즘 유행하는 시멘트 컬러가 지금 전시되어 있거든요. 저 컬러도 진짜 잘 어울리고, 요 EV6 무광 블루 컬러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측면은 이렇게만 보면은 약간 EV6 느낌도 많이 나고, 그리고 제가 또 가장 감탄했던 이 후면부, 이 부분은 진짜 여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스팅어 느낌도 많이 납니다. 어떠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 스팅어의 요 후면 라인이 있어요. 아마 스팅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딱 여기입니다. 여기 요 라인이 진짜 딱 스팅어처럼 생겼고, 여기는 딱 각져 있는데 여기는 사선으로 딱 떨어지고, 여기는 캐릭터 라인이 쭉 이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무광을 보니까 좀 더 뭐가 차가 또렷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명암 처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선명하게 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 면과 이 면이 완전히 다른 그런 밝기를 보여주고 있죠. 와, 이거를 밖에서 보면 또 다른 느낌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정말 사람의 시선을 잡아끄는 그런 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랑 여기. 네. 약간 그런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차량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서는 좀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멀리서 못 보여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면이 되게 넓다고. 면이 넓은데 그 심심하지 않게끔 여기도 이렇게 라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딱 힘있게 중간을 가로지르는 라인까지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게끔, 그냥 평평했었으면은 좀 심심한데 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라인을 통해서 힘을 딱, 긴장감을 만들어주는 라인이 들어가 있고, 아까 기본 모델과는 이 하단 범퍼 부분 디자인이 다르고 이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트렁크를 열 때는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버튼 눌러서 살짝 들어 올려줄까요? 이게 전동 트렁크인데 지금 전력이 좀 낮은가 봅니다. 그리고 트렁크가 또 특이한 게 이게 엄청 넓어요. 면적이. 이게 전폭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세단보다도 확실히 들어간 입구 여기가 엄청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깊어요. 깊어. 이런 거 보면은 또 일반 세단과는 조금 트렁크의 이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골프백은 충분히 가로로 하나? 두 개? 두 개 정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 대각선으로 두 개, 그리고 쌓아 올리면은 뭐 4개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EV3는 높잖아요. 위로 높고, 지금 EV4는 깊습니다. 안으로 깊어요. 되게 딥한 그런 트렁크 가지고 있습니다. 그 6대4로 폴딩까지도 가능하고, 여기 뭐 폴딩 하실 때는 이쪽 레버가 있어요. 이걸 당겨주시면 되고, 이걸 열어볼까요? 이거는 거의 딱 이 엔트리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마감은 아반떼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마감재.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날카롭게 돼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것도 아반떼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런 부분의 마감이나 이런 부분은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후방 카메라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닫을 때는 이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이번엔 GT라인의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도 좀 특이한 부분이 일단 이 시트입니다. 시트가 여기 있는 이 주름 보세요. 주름이 이게 폭스바겐에서 많이 쓰던 약간 그런 패턴인데, 이 주름 안에도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화살표를 이렇게 쭉 썼고, 위에서는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GT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GT라인이 각인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엔트리급 세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내만 보면은 전혀 엔트리 느낌이 아닙니다. 그만큼 실내가 좋아졌고, 지금 영상을 찍고 계시기 때문에 문을 빨리 닫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인테리어나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은 EV3랑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도 EV3랑 똑같은데 열선, 통풍,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사이드 미러랑 창문 조절 가능한데,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었거든요. 여기 수납할 수 있는 콘솔 밑에도 있고, 그리고 GT라인이기 때문에 이 GT라인 전용 스티어링 휠 3스포크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엠블럼이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엔트리급인데도 여기는 적외선 카메라까지 넣어줬어요. 이게 적외선 카메라가 이 안구를 인식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도움 주는, 그러니까 옵션으로 보면은 엔트리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12.3, 12.4. 야, 예전에는 사실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엔트리급이지만 상당히 커다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실내 앉았을 때 뭐 전폭이라든지, 지금 제가 이렇게 앉으면 보통 좁으면은 되게 좁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무릎이 닿는다거나. 그런데 확실히 전기차 플랫폼이어서 그런지 여기가 뻥 뚫려 있어서 무릎이 닿는 느낌도 없고 굉장히 좀 넓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이나 뭐 소재나 이런 부분들은 엔트리인 걸 감안하더라도 좋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고, 이 칼럼식 기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동을 걸고, 그리고 여기 송풍구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 정말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불만이 크게 없겠다. 그래서 터치로도 지원이 되지만, 여기는 이렇게 눌러보니까 물리적 버튼은 아니에요. 여기도 약간 이제 시동이 걸렸을 때 햅틱 반응을 통해서 뭔가 작동을 할 것 같고, 이 볼륨 조절이랑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버튼입니다. 비상등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 비상등 들어올 때는 양쪽에 이렇게 세로형으로 길게 들어오는, 이것도 굉장히 좀 신기하게 비상등이 들어옵니다.
여기. 네. 그리고 밑에서는 뭐 C타입 포트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밑에 있고, 컵홀더 있고, 요거 테이블 형식은 지금 EV3와 똑같습니다. EV4에도 똑같이 테이블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확장도 되고, 다시 수축도 되고, 수납 공간은 확실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게 지금 요 암레스트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뒤로 밀면은 뒤에서 약간 테이블로 쓸 수 있습니다. 요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다른 브랜드나 다른 모델들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주행할 때는 뭐 올려놓으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정차에 있을 때 뒷좌석 승객들도 식탁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간이 식탁 정도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워크인 디바이스, 이 GT 라인이기 때문에 옵션이 상당히 많고 C타입 포트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하만 카돈 들어가 있고, 천장 부분은 블랙 헤드라이닝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엔트리라고 보기가 진짜 미안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옵션 이런 건 국산차가 진짜 잘합니다. 이쪽에도 보면 이제 빌트인 캠, 기아 커넥트 서비스, 실내 조명까지도 여기서 지금 이거는 약간 저전압인 것 같아요. 아까 트렁크도 잘 안 열렸던 거 보면은 전시차가 전압 상태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파노라마까지는 아니고 그냥 와이드 썬루프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뒷좌석이 저도 궁금했거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뒷좌석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뒷좌석을 한번 봤는데, 일단 뒷좌석 여기는 평평해요. 이 GMP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따로 턱은 없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공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평평한 바닥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 시트 각도 한번 보시겠어요? 시트 각도가 굉장히 여기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는 되게 눕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리클라이닝이 따로 되진 않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리클라이닝이 많이 되어 있는 등받이 각도입니다. 그리고 이 엉덩이 받침 좌방석도 보통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많이 들려 있어요. 제가 이거를 문 열자마자 처음에 딱 느꼈거든요. 그래서 뒤에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약간 눕혀져 있다. 그리고 여기 엉덩이 받침 부분이 세워져 있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는 편했거든요. 한번 직접 앉아볼게요. 이렇게 문을 닫고, 이런 부분도 열선 시트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캐치 이렇게 적용돼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도 있고, 실내 등은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고, 뒤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도 뭐 실내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이 앞좌석 제가 아까 앉았던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좀 설명을 위해서 넉넉히 뺐음에도 이 정도 공간, 이게 휠 베이스가 2.9m예요. 그래서 이 아반떼보다는 확실히 좀 더 넓은 그런 휠 베이스를 갖고 있어서 무릎 공간에서 주는 여유로움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고, 뒤에는 송풍구 있고 C타입 포트 양쪽에 하나씩 있고, 밑에는 수납 공간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암레스트도 한번 내려볼까요? 암레스트 이렇게 내려서 컵홀더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헤드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트의 높이 자체는 조금 높아요. 밑에 배터리가 있어서 그런지 요 동급 뭐 아반떼나 이런 모델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내가 조금 더 높이 앉아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외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을 이렇게 파놨어요. 이쪽 파놨기 때문에 머리가 닿지는 않습니다. 꽤 많은 지금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헤드룸 공간이 나와주는데, 이게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고개를 딱 들었을 때 바로 천장이 보여요. 그래서 약간 심리적으로는 높은 느낌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좀 키가 크신 남자분들이 이렇게 엉덩이를 붙이고 탄다면은 바로 이게 눈이 천장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약간 좀 심리적으로는 답답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머리나 어깨나 이런 부분이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트의 각도 구성이라든지 이 위쪽을 파 놓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내 공간 확보를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레그룸이나 헤드룸 부분이 아쉽지는 않다. 등받이도 각도 조절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누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른 모델들 대비 기본적으로 많이 눕혀져 있는 시트 각도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 EV4 뒷좌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내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올라가죠. 이렇게 파놨습니다. 이렇게 파놔가지고, 물론 가운데 앉는 사람은 머리가 닿을 거예요. 근데 이 양쪽에 앉는 사람들은 머리가 닿지 않게끔 이렇게 파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GT 라인이 아닌 그레이 차량입니다. 네, GT 라인이 아닌 모델이고,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화이트 컬러와 똑같은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아직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고 3월 초에 공식적인 가격을 오픈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관계자분에게 계속 여쭤봤는데 아직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고 가격이 아직 조율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가격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EV3와 거의 뭐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세단 중에서는 엔트리급 전기차이기 때문에 금액을 그렇게 높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이밍 자체가 EV3보다는 한 체급 높은 EV4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EV3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 확실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대는 EV3보다는 좀 낮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더 낮을 것 같지는 않고요. 비슷하거나 아마 시작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EV3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 지금 옆에 이 EV3가 있죠. 그래서 EV3와 뭐 배터리 용량이나 이런 거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EV3는 누가 보더라도 SUV입니다. SUV고 좀 든든하게 생겼죠. 아무래도 높이도 높고 되게 단단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지금 EV4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슬림하면서도 날카롭고 되게 스포티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스포츠 세단과도 같은 그런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이 그레이 컬러랑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GT 라인에서 유광이었던 부분들이 다 무광으로 변경이 되었고, 후면부는 그레이 컬러랑도 매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진짜 굉장히 좀 특이하고 자꾸 눈이 갑니다. 그리고 이 리어 글라스의 면적, 글라스는 여기까지지만 훨씬 더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트릭을 썼다, 트릭을 쓴 디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트백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고, 또 지금 저와 같은 세션에 배정된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과 좀 얘기를 나눴는데 다들 굉장히 좀 특이한데, 좀 여성분들에게 또 여쭤봤을 때는 또 되게 예쁘다, 실제로 봤을 때는 멋있다 라는 평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의외였어요. 저는 남성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았는데 여성분들이 더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이 EV3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본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똑같이 생겼는데 이 EV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이랑 좀 다릅니다. 특히나 이 뒷모습이 사진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차는 꼭 실물로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긴가민가 좀 그런데 라고 했는데 실물로 보니까 굉장히 좀 유니크합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세단과는 완전히 틀을 깬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물로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이제 GT 라인이 아니라 에어스트림의 인테리어입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다르게 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 외에는 크게 달라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레이아웃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익스테리어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지만 저는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중에 더 어디가 만족스럽냐라고 물어본다면 인테리어가 주는 만족도가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거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포근한 소재, 약간 패브릭은 아닌데 친환경 소재를 통해서 좀 되게 차분하고 포근한 느낌이 나게끔 이 색상 조합이라든지 저런 소재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누가 이걸 엔트리급 전기차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할까요? 전혀 저렴하다,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 그런 실내 인테리어 색상이나 소재, 디자인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기아의 엔트리급 세단 전기차 기아 EV4에 대한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확실히 실물로 봤을 때 디자인이 주는 이런 만족도, 그리고 놀라움이 좀 더 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직 가격이 나오진 않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EV3와 큰 차이를 두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EV3를 보조금 받고 하면 3천만 원 중후반대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EV4 같은 경우에도 그것과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에서도 엔트리급 전기차 세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GT 라인과 기본 트림 간의 디자인 차이는 크지 않았고, 이런 소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었고 스티어링 휠에서 차이가 드러났다라고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였는데 533km 주행이 가능하다
간다라고 하니까 뭐 이제는 어느 정도 주행거리에 대한 부담, 스트레스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EV4에 들어가는 배터리 제조사, 이런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EV3랑 똑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업한 NCMA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국산 배터리, 국내 배터리가 탑재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부분들이 EV3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르가 이 차는 세단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Vroom vroom let's go 도로 위를 달려봐 Turbo mode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이제 시작해 Buckle up Let's ride 날카로운 시선 분석은 deep 스펙부터 감성까지 다 체크인 신차 소식 트렌드까지 flexing 자동차의 모든 걸 보여줄게 listen yeah 도로 위를 달리며 느껴봐 속도 디자인 엔진의 vibe 차의 매력, 이 차의 move 가슴이 뛰는 순간을 groove We go fast, we go smooth 도로 위를 빛내는 이 move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와 vibe 이제 모두 함께 ride 럭셔리부터 전기차까지 모든 브랜드, 모든 감각까지 한눈에 check 감성에 맞게 네가 원한 차 여기 다 있지 Zoom zoom 핸들 잡아 feel the thrill RPM 높여 hit the wheel 멈추지 마